안녕하십니까. 마린TV 마린입니다. 오늘은 감정의 기복이 극단을 달리는 별에 대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감정의 기복이 큰 별입니다. 지구에서 한평생을 가장 고난도 수련 과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감정의 기복이 극단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해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나, 감정의 기복에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감정에 빠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그 달콤함에 간주한다면 수없이 많은 세월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극단적인 괴로움 속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지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있으면서 받는다면 생지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애로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방황하고 죄를 지게 만드는 원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애로움입니다. 애로움. 인간은 애롭게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기에 애롭고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기에 애롭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녀가 분리되어 반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애롭습니다. 불륜이라든가 범죄, 마약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애로움을 잊어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정신적 동기가 된다고 하는 사랑은 선악의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깊은 사랑은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노댕의 애인으로 알려진 까뮤 클로델이 그러한 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댕의 작품을 거의 다 만들었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노댕이 계속 까뮤 클로델과 다른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 불행해져서 말년에는 정신병원에서 30몇 년간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급속 진화가 가능한 별. 이렇듯 우주에서 지구만큼 진화가 빠른 별은 없습니다. 기적인 인류가 사는 다른 별들은 그렇게 빨리 진화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서서히 움직입니다. 생물체의 종류도 매우 단순하고 사람들도 영적인 수준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구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빠르고 기후도 급변합니다. 생물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소용돌이치고 빨리 회전하는 별이며 번뇌에 집중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별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고 진화하면 60평생의 짧은 기간에 깨달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 빨리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뜻도 있고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에 있다는 뜻도 있죠.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한 곳입니다. 우주의 잔잔한 별들에서는 몇억 년씩 동일한 상태로 있습니다. 마냥 늘어지는 그런 곳에서 바라볼 때 지구는 마치 전쟁터와 같이 보입니다. 지구로 유학을 보낸 별들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네 유학생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에 유학을 오는 것이고요. 지구라는 곳이 복권 추첨할 때 통 속에 구슬을 넣고 마구 돌리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며 지구에 내려와서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삐 돌아가는 스케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는 경우 100년 할 공부를 10년에 하고 10년 할 공부를 1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시원,
지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 중의 하나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학자들이 말하는 50억 년 전 정도가 아닙니다. 50억 년 정도가 아니죠. 지구에 인간의 씨앗을 뿌린 역사는 수백억 년 전입니다. 바로 인간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니며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점차 진화를 거듭해가며 인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포 단계로 보면 수백억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인간으로 진화한 정확한 전환점은 한 마리의 유인원이 우주의 파장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이때가 800만 년 전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인원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다가 우주의 파장을 받게 되었으며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고 우주의 파장을 받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그 파장을 동료들에게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조직체계가 서게 되고 우주의 법리를 지상에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인원이 파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영격 상승을 이루고 나자 타은하계의 영이 그 몸을 빌려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인원의 몸이 어느 정도 진화하고 나니까 그 몸과 접합하여 씨를 뿌리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지구 인류는 그 이후 번성했다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번성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현존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정도 전에 중국의 황하 주변에 있는 기상이라는 곳에서 발원하였습니다. 동이족의 발상지가 기상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흐르는 동이족, 기상이라는 곳에서 현존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정도 전에 발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는 우주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하면 아루이 은하입니다. 아루이란 항상 솟아오르는 샘물을 뜻하는 말로서 우주에서도 기운이 항상 솟아오르는 곳, 즉 타성단과 기운이 교류되는 곳입니다. 아루이 은하는 이렇게 기운을 받아들여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은하입니다. 아루이 은하가 속한 곳은 아류 은하계입니다. 아류 은하계는 항상 빛이 비치고 있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아류 은하와 같은 은하가 500여 개, 별이 항상 생기고 사라짐으로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보여서 500여 개에 모여서 이루어진 성단은 마린성단이라고 합니다. 마린성단, 말 그대로 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주소를 정확히 말하자면 마린성단, 아류은하계, 아루이은하, 태양계 제4성인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태양, 수성, 금성에 이은 네 번째 별이계 제4성이 됩니다. 아류은하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팔과 다리를 각각 45도 정도로 벌려서 오각형을 이룬 모양입니다. 오각형은 팔다리와 머리를 각 꼭지점으로 한 오각형을 말합니다. 지구는 아루이 은하의 단전에 해당하는 별이며 아루이 은하에 생기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아루이 은하의 백회자리에서 꼭대기, 정점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